반갑습니다. 명품 강의 합격 맛집 요양보호입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 시험 중요한 문제 모음 필기편 2회 준비했습니다. 본 영상은 족집게 기출문제 필기편 3회, 4회 영상 중에서 중요한 문제들만 모아서 구성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노인의 질병치료 2. 노인의 구직활동 연계 3.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도모 4. 장애노인을 위한 수당 지급 5. 노인의 사회적 기여 촉진 정답은 3번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어르신들의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것이죠. 장기요양 비용 청구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는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를 부담한다. 2. 장기요양기관은 본인 부담금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한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다. 4.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5.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장기요양기관이 전액 부담한다. 정답은 4번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하고 건강보험료는 같은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이 징수한다, 통합징수를 한다. 그러나 돈 관리는 따로 독립회계다라고 했습니다. 보기 1번 국가는요 20% 부담입니다. 이거 보기에 자주 나오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2번 본인 부담금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장기 요양 비용과 관련되어져서 지자체 나오면 그냥 땡 하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5번에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보기 5번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하느냐. 공단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에 대해서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을 합니다. 자, 이렇게 긴 문장, 지자체 들어가는 문장 보기로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장기요양 비용과 관련되어져서 지자체 나오면 그냥 땡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은 1. 의사소견서 발급 2. 장기요양 등급 판정 3. 국고 및 지방비 지원 4.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5.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 청구 정답은 2번 장기요양 등급 판정입니다. 보기 3번 국고 및 지방비 지원은 누가 하겠습니까? 나라 돈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을 하겠죠. 보기 5번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 청구는 누가 하겠습니까? 장기요양 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우리 이런 서비스 했으니까 돈 내놔라 하는 겁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서비스 모니터링 후에 계약을 체결한다. 2. 서비스 종료는 요양보호사가 결정한다. 3.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은 구두로 한다. 4. 서비스 이용 시 장기요양 인정서가 필요하다. 5.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은 기관 중심으로 한다. 정답은 4번 서비스 이용 시 장기요양 인정서가 필요하다입니다. 장기요양 인정서란 네, 장기요양 등급 받은 것 인정합니다. 이제 장기요양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서류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장기요양 인정서가 필요하겠죠. 보기 1번 모니터링이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점검이에요. 우리 어르신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겠다고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서비스를 받겠죠. 이렇게 서비스를 받다가 서비스가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겁니다. 보기 5번 기관 중심 나오면 무조건 땡 하세요. 장기요양 서비스는 대상자 중심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는
보호자가 뇌경색으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어머니를 낮 동안 맡아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찾고 있다. 1. 방문요양 2. 방문간호 3. 노인요양시설 4. 주야간 보호 5.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낮 동안 일정 시간 동안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니까 정답은 4번 주야간 보호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한 산업재해 근로자 보호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급여에 일정 세금이 부과된다. 2. 보험급여의 유효기간은 1년 미만이다. 3. 보험급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있다. 4.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5. 산업재해로 요양하던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장애급여가 중단된다. 정답은 4번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입니다. 산업재해, 일하다가 다친 거예요. 일하다가 다쳤는데 그 이유로 해고하면 안 되겠죠. 보기 1번, 일하다가 다쳐서 받는 보험급여까지 세금 부과하는 것은 너무하죠. 세금 없습니다. 보기 2번, 보험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은 3년 또는 5년입니다. 1년 미만은 너무 짧잖아요. 자, 보기 3번, 일하다가 다쳐서 받는 보험급여까지 압류한다? 완전 나쁜 놈이죠.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습니다. 보기 5번, 산업재해로 요양하던 중에 퇴직하더라도 장애급여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이런 보호는 당연히 해줘야겠죠. 수근관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1. 주먹을 쥐면 팔과 어깨가 저림 2. 팔을 들고 내릴 때 팔꿈치에 통증이 있음 3. 팔을 돌리면 어깨 통증이 있음 4. 손목을 구부려 양쪽 손등을 맞대고 밀 때 손가락과 손바닥이 저림 5. 팔을 펴고 손목을 손등 쪽으로 젖힐 때 팔꿈치 안쪽이 저림 정답은 4번 손목을 구부려 양쪽 손등을 맞대고 밀 때 손가락과 손바닥이 저림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림처럼 했을 때 손가락과 손바닥이 심하게 저리면 수근관 증후군입니다. 다음 중 요양보호사가 감염 예방에 유의하면서 행동한 경우는 1. 손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을 하였다. 2. 요양보호사가 잠복 결핵 상태에서 손을 씻고 대상자를 돌보았다. 3. 몸에 감염된 요양보호사의 옷을 찬물로 세탁하였다. 4. 임신한 요양보호사가 장갑을 끼고 수두 대상자를 돌보았다. 5.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요양보호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상자를 돌보았다. 정답은 2번 요양보호사가 잠복 결핵 상태에서 손을 씻고 대상자를 돌보았다입니다. 잠복 결핵, 결핵이 잠복해 있다,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타인에게 감염되지 않기 때문에 대상자 돌보는 것 가능합니다. 보기 1번 손으로 가리고 기침하는 거 안 되는 거 우리 코로나 겪으면서 잘 아시죠? 보기 3번 몸에 감염된 옷은 뜨거운 물로 세탁합니다. 보기 4번 수두는 감염성 질환이에요. 저도 중2 땐가 반에 수두 걸린 친구한테 옮아서 저도 수두 걸렸었거든요. 감염성 질환입니다. 특히나 임신한 요양보호사는 수두 대상자와 접촉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풍진도 마찬가지로 접촉하면 안 됩니다. 시험에는 풍진이 잘 나옵니다. 보기 5번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잘 됩니다. 요점 정리해서 노로바이러스 2, 3일간 요양보호 업무 노노 했던 거 기억나시죠? 요점 정리 영상 킹왕짱 추천합니다. 댓글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인플루엔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혈액으로 감염되는 질병이다. 2.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 3. 증상 발현 이후에는 전파 위험이 없다. 4.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이 없어도 치료해야 한다. 5.
감염 후 회복 중에 다시 열이 나고 누런 가래가 생기는 것은 정상이다. 정답은 2번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입니다. 인플루엔자, 우리가 잘 아는 독감을 이야기합니다. 인플루엔자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되는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치료제는 항바이러스제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항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을 의미합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저항하는 항바이러스제를 사용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항암, 항바이러스제 똑같이 저항한다라는 뜻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노화와 관련된 호흡기계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폐포의 탄력성이 증가하여 숨쉬기가 편하다. 2. 기침 반사가 증가하여 미세물질을 걸러내기 쉽다. 3. 코 속 점막에 습기가 증가하여 공기 흡입이 쉽다. 4. 호흡 근육이 약화되어 호흡 증가 시 피로해지기 쉽다. 5. 기관지 내 분비물이 감소하여 감염 발생 위험이 낮다. 정답은 4번 호흡 근육이 약화되어 호흡 증가 시 피로해지기 쉽다입니다. 호흡이 어쩌고 저쩌고 몰라도 됩니다. 일단 약화된대요. 노화가 되면 약화되겠죠. 그리고 피로해지기 쉽대요. 그러니까 정답인 거죠. 보기 1번 폐포의 탄력성 이건 뭔 말인지 몰라도 됩니다. 뒤에 보니까 숨쉬기가 편하다. 네, 정답 아니겠지요. 보기 2번 기침 반사 반사라는 거는요, 자동적으로 반응이 나오는 걸 말해요. 기침 반사는 목에 먼지가 들어갔다거나 하면 자동적으로 기침이 나오는 거죠. 이런 걸 말합니다. 노화가 되어지면 이런 반사 능력이 떨어지겠죠. 기침 반사, 각막 반사, 이런 반사라는 단어가 나오면 저하된다가 맞습니다. 보기 3번. 노화가 되면 몸에 전체적으로 수분이 줄어들어요. 코 속 점막 습기도 물이죠. 이것도 줄어듭니다. 보기 5번 앞에 무슨 말인지 몰라도 됩니다. 감염 발생 위험이 낮다. 정답 아니겠지요.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심장 근육이 얇아진다. 2. 최대 심박동수가 증가한다. 3. 심장 근육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4. 정맥 약화로 하지 부종이 생긴다. 5. 심장이 한 번에 내보내는 혈액량이 증가한다. 정답은 4번 정맥 약화로 하지 부종이 생긴다입니다. 노화에 따른 변화 외우기 어렵죠. 그래서 이것만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두꺼워진다. 노화가 되면 대부분 다 얇아지는데 그런데 두꺼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고막. 엄마 고막에 살쪘다 했지요. 요점 정리 영상 보세요. 그리고 손발톱, 심장 근육 이 세 가지는 두꺼워집니다. 제가 방금 두꺼워지는 것 암기법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배우 고두심 씨 잘 아시죠? 고두심 씨 동생이 있습니다. 바로 고손심 씨예요. 고막, 손발톱, 심장 근육이에요.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가서 고두심 동생 있는 거 알아? 그러면서 고손심이잖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쉽게 암기하시라고 앞글자만 딴 겁니다. 노화에 따른 변화 고손심씨 두꺼워진다. 자, 그리고요. 탄력성 떨어진다. 긴장도 떨어진다. 수분 줄어든다입니다. 이거 보면서 문제 풀어볼게요. 보기 1번 심장 근육 두꺼워지겠죠. 보기 2번 심장의 펌프질이 벌떡벌떡 잘 되어야 되는데 노화가 되면 잘 안 되죠. 그래서 심박동수도 감소합니다. 보기 3번 탄력성 떨어진다고 했죠. 보기 5번 노화가 되면 심장의 이 펌프질이 약해지니까 심장에서 내보내는 혈액량도 줄어듭니다. 노인성 질병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질병의 경과가 짧다. 2. 치료 후 재발률이 낮다. 3.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4. 원인이 명확하여 초기 진단이 쉽다. 5.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
정답은 3번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입니다. 전형적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노인성 질병은 일반적이지 않은 증상들도 빈번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보기 1번 질병의 경과가 길고요. 보기 2번 재발률도 높지요. 합병증도 잘 생깁니다. 보기 4번 노인성 질환은 원인이 불명확하고요. 보기 5번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몸에 힘이 없다 그러면 노화가 되어져서 힘이 없는 건지 질병 때문인지 구분이 어렵다라는 거죠. 천식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은 1. 폐포 팽창 2. 기관지 확장 3. 기침 반사 증가 4. 흥분이나 스트레스 5. 가습된 따뜻한 공기. 정답은 4번 흥분이나 스트레스입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폐포가 뭐야 이러면서 겁부터 먹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천식은 기도에 염증이 있는 질환이에요. 천식은 감기, 비염,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갑작스러운 온도 차이, 차고 건조한 공기에 갑자기 노출이 된다거나 흥분이나 스트레스에 의해서 더 악화가 되어집니다. 자, 이 내용 모르신다고 해도요. 보기를 한번 볼까요? 보기 1번 폐포. 폐포가 뭔지 몰라도 상상력을 동원하면 풀 수가 있습니다. 폐포, 폐에 있는 거겠지? 이것이 팽창이 되면 천식 환자들에게 좋겠네. 이렇게 생각이 이어질 수 있겠죠. 보기 2번 기관지 확장돼도 붙이는데 기관지 확장되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이 이어지실 수 있겠죠. 보기 3번 기침 반사 반사적으로 기침하는 게 증가하면 좋은 거겠죠. 자, 참고로 알아둘 것 있습니다. 시험에 반사라는 게 종종 나옵니다. 보기 3번처럼 기침 반사 있고요. 각막 반사도 있어요. 무조건 반사 나오면 저하된다, 떨어진다가 정답입니다. 노화가 되면 반사적으로 나오는 그런 기능이 떨어집니다. 복압성 요실금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2. 웃음 치료에 참여하게 한다. 3. 식이섬유소 섭취를 제한한다. 4. 규칙적으로 줄넘기를 하게 한다. 5. 체중을 늘려 복분의 압력을 높인다. 정답은 1번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입니다. 복압성 요실금은 복압, 압력이죠. 복부내에 압력이 증가해서 소변이 나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배에 압력이 가해지는 것은 좋지 않겠죠. 보기 2번 웃음치료. 웃으면 배에 힘이 들어가죠. 아이고 배야 그러면서 많이 웃으면 배가 아프잖아요. 보기 2번 그래서 적합하지가 않고요. 보기 3번 식이섬유를 섭취해서 변비를 예방해야 되겠죠. 보기 4번 줄넘기 뛰는 것도 배에 압력이 가겠죠. 보기 5번 체중이 늘어나면 특히 복부 비만이 되면 배에 압력이 높아지겠죠. 그럼 뭐가 좋을까요? 수분 섭취해서 방광의 기능을 잘 유지하고요. 또 좋은 것, 시험에 종종 보기로 나오는 것,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이 좋습니다.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위액 분비 증가 2. 간의 약물 대사 증가 3.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 증가 4. 구강 건조증 감소 5. 직장벽의 탄력성 감소. 정답은 5번 직장벽의 탄력성 감소입니다. 노화에 따른 변화 외우기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쉽게 암기하는 법 알려드렸습니다. 이것만 꼭 기억하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고손심씨가 두꺼워진다 했습니다. 대부분 다 얇아지잖아요. 피부도 얇아지고 질벽도 얇아지고 다 얇아지는데 노화가 되면 두꺼워지는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손심씨, 고막, 손발톱,
심장 근육이에요. 그래서 외우기 쉽게 고두심시 동생 고손심시 했습니다. 고손심시 두꺼워지고요. 그 다음 탄력성 떨어지고 긴장도 떨어지고 수분 줄어듭니다. 앞에 거 다 볼 거 없어요. 탄력성 떨어지네. 그래서 정답 5번 찾으면 되겠습니다. 노인성 질병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질병의 예후가 명확하다. 2. 급성 질병이 대부분이다. 3. 질병의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4. 한 가지 질병이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5.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깨지기 쉽다. 정답은 5번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깨지기 쉽다입니다. 이 내용을 몰라도요. 노인성 질병이니까 안 좋다 싶은 거 고르면 되겠죠. 보기 1번 질병의 예후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의학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이 병은 예후가 좋은 편입니다. 수술하시죠. 이런 대사 들어보셨죠? 그런데 노인성 질병은 예후가 명확하지가 않겠죠.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자, 보기 2번 노인성 질병은 만성 질환이 대부분입니다. 보기 3번 질병의 증상이 모호합니다. 이것이 노화 과정인지 질병의 증상인지 애매하다라는 거죠. 보기 4번 노인성 질병은 한 가지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가 쉽습니다. 방광염 대상자에게 수분 섭취를 권장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1. 혈액의 점도를 높이기 위해 2. 전신 부종을 예방하기 위해 3. 말초 저항을 증가시키기 위해 4.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5. 염증 유발 물질을 소변으로 배출하기 위해 정답은 5번 염증 유발 물질을 소변으로 배출하기 위해입니다. 방광염, 염증이지요. 그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소변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수분 섭취를 권장합니다. 노화에 따른 시각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눈물의 양이 많아진다. 2. 각막 반사가 저하된다. 3. 동공의 지름이 증가한다. 5. 빛에 순응하는 속도가 빨라진다. 5. 가까이에 있는 물체에 초점을 맞추기가 쉬워진다. 정답은 2번 각막 반사가 저하된다입니다. 각막 반사는 눈에 먼지나 티끌이 들어갔을 때 반사적으로 눈을 깜빡여서 눈을 보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반사 나오면 무조건 저하된다, 떨어진다가 정답이라고 했습니다. 보기 1번 제가 노화에 따른 변화할 때에 고손심시 두꺼워지고 탄력성, 긴장도 떨어지고 수분이 줄어든다라고 했었죠. 수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눈물의 양도 줄어듭니다. 보기 3번 동공의 지름이 줄어듭니다. 동공의 지름이 줄어들어서 햇빛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밝은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보기 4번 빛에 순응하는 속도 빨라질 리가 없겠죠. 보기 5번 물체의 초점을 맞추어지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노안이 되는 겁니다. 선망 대상자의 진압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낮에 커튼을 쳐 어둡게 한다. 2. 새 친구를 사귀게 한다. 3. 가족의 방문을 제한한다. 4. 식사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 5. 밤에 창문을 열어둔다. 정답은 4번 식사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입니다. 시험에 진압력 나오면 시작날 찾으면 되겠습니다. 시작날이 뭐냐? 시간, 장소, 날짜예요. 시간, 장소, 날짜 찾으면 그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이런 내용 요점 정리 영상에 다 나옵니다. 댓글에 링크 걸어 둘 테니까 꼭 들어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전립선 비대증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성생활을 금한다. 2. 소변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맥주를 마신다. 3. 고지방과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를 피한다. 4. 소변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는다. 5. 약화된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체중을 늘린다. 정답은 3번 고지방과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를 피한다입니다.
여성 노인의 성생활과 관련된 생식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음순이 커진다. 2. 질벽이 얇아진다. 3. 난소 크기가 증가한다. 4. 질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5. 에스트로겐 분비가 증가한다. 정답은 2번 질벽이 얇아진다입니다. 노화에 따른 변화 첫 번째, 고손심씨 두꺼워진다 했습니다. 고막, 손발톱, 심장 근육 이렇게 두꺼워지고 나머지는 다 얇아집니다. 그래서 질벽 얇아진다가 정답이고요. 보기 4번 탄력성 떨어집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1. 매일 걷기 운동을 한다. 2. 주기적으로 냉요법을 한다. 3. 혈전 예방 약물을 복용한다. 4. 자외선을 차단한다. 5. 저체중 상태를 유지한다. 정답은 1번 매일 걷기 운동을 한다입니다. 시험에 조금 어렵게 나올 때에는 보기로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니까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체중 부하 운동이 뭐냐 하면 내 체중을 이용한 운동이에요. 내 몸무게를 이용해서 하는 운동을 말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걷기입니다. 이렇게 걸음으로 인해 가지고 뼈와 근육이 내 체중을 지탱을 해가면서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뼈가 튼튼해지고 골다공증도 예방이 되어지는 그런 원리입니다.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갈증 감소, 2. 식사량 감소, 3. 소변 배출량 감소, 4. 말초 부종 증가, 5. 수분 섭취량 증가. 정답은 5번 수분 섭취량 증가입니다.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 다음, 다뇨, 다식 있고요. 체중 감소 있습니다. 다음, 물을 자주 마시게 되어지고요. 다뇨, 화장실 자주 가고요. 다식, 많이 먹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체중 감소 있습니다. 다음, 다뇨, 다식, 체중 감소, 당뇨병 대표적인 증상 시험에 종종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혈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혈압을 낮추기 위해 하루 15g 이상 염분을 섭취한다. 2. 포화 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여 혈압을 조절한다. 3. 혈압은 측정 시간과 자세에 따라 다르다. 4. 고혈압이 조절되면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운동을 시작한다. 5. 대부분의 고혈압은 다른 질병의 합병증으로 발생한다. 정답은 3번 혈압은 측정 시간과 자세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치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공간을 파악하는 능력은 정상이다. 2. 뇌의 정상적인 노화 현상이다. 3. 혈관성 치매 비율이 가장 높다. 4. 근래의 일보다 먼 과거의 일을 잘 기억해내지 못한다. 5. 운동 기능은 정상인데 운동 활동 수행 능력이 손상되는 실행증이 나타난다. 정답은 5번 운동 기능은 정상인데 운동 활동 수행 능력이 손상되는 실행증이 나타난다 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젓가락질 하는 걸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운동 기능이 정상이라는 말은 손에 문제가 있어서 근육에 이상이 있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젓가락질을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운동 기능은 정상이에요. 그런데 왜 치매 걸린 어르신들은 젓가락질을 못하냐면 운동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이 손상이 되어져서 젓가락질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보기 1번 시공간 파악하는 능력 떨어지지요. 그래서 길도 잃어버리고 하시죠. 보기 2번 치매는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 아니라 질환입니다. 보기 3번 알츠하이머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보기 4번 근래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단기 기억력이 먼저 저하됩니다. 노인 우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타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 2. 식욕과 체중에 변화가 나타난다. 3. 인지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 4. 불면증이나 불안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5. 일상생활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정도의 변화가 없다.
정답은 2번 식욕과 체중의 변화가 나타난다 입니다. 보기 5개 중에서 2개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지요. 이번 문제를 보면 보기 2번과 3번이 그럴 겁니다. 치매도 아니고 우울증인데 인지 기능은 그대로 아닐까 하실 수 있는데요. 노인 우울증은 건망증과 같은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대해 대상자에게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디프테리아는 10년마다 접종해야 합니다. 2. 파상풍은 3년마다 접종해야 합니다. 3. 폐렴구균은 10년마다 접종해야 합니다. 4. 대상포진은 매년 1회 접종해야 합니다. 5. 인플루엔자는 1년에 2회 접종해야 합니다. 정답은 1번 디프테리아는 10년마다 접종해야 합니다 입니다. 요점 정리 영상 보신 분들은 이런 문제 껌이죠. 댓글에 링크 걸어줄 테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암기하는 법 있었죠? 10년마다 파디파디 10년마다 파디파디 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파상풍 디프테리아는 10년마다 접종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 1번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년 1회 권장되는 예방접종은 1. 파상풍, 2. 백일해, 3. 대상포진, 4. 폐렴구균, 5. 인플루엔자. 정답은 5번 인플루엔자입니다. 독감 주사를 말합니다. 노인이 운동을 기피하게 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 관절의 뻣뻣함 감소, 2. 균형 및 조정 능력 감소, 3. 폐 조직의 탄력성 증가, 4. 심장 근육의 수축력 증가, 5. 주변 자극에 대한 반응 증가. 정답은 2번 균형 및 조정 능력 감소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65세 이상 작성할 수 있다. 2.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철회할 수 있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면 의료기관에 연동된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등록할 수 있다. 5. 의식이 없는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직계가족이 작성한다. 정답은 2번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철회할 수 있다 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사전에 나는 나중에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라는 내 뜻을 서류로 작성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철회 가능합니다. 보기 1번 19세 이상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보기 3번 의료기관에 연동되는 것 아니고요. 보기 4번 모든 의료기관에서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등록기관에서 가능합니다. 보기 5번 의식이 없을 때 직계가족이 작성 가능하면 악용될 수가 있겠죠. 안 됩니다. 다음 중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1. 17세 청소년이 자발적 의사로 직접 작성한 경우 2. 20세 위암 환자의 부탁으로 가족이 작성한 경우 3. 65세 간암 환자가 자발적 의사로 직접 작성한 경우 4. 70세 노인이 담당 의사에게 의뢰하여 의사가 작성한 경우 5. 80세 뇌졸중 환자의 요양보호사가 대리로 작성한 경우. 정답은 3번 65세 간암 환자가 자발적 의사로 직접 작성한 경우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사전에 나는 나중에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을 서류로 작성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19세 이상 성인 본인이 작성을 하는데요. 예외적으로 대필이 가능한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려는 분이 한글을 모른다거나
몸이 불편해서 글씨를 쓸 수 없을 경우인데요. 이때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가 작성자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인지를 확인을 하고 녹화나 녹취로 작성자 본인의 뜻임이 확인이 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의 신체적 변화로 옳은 것은 1. 동공이 축소된다. 2. 소변량이 증가한다. 3. 잠자는 시간이 짧아진다. 4. 손과 발에서 열감이 느껴진다. 5.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난다. 정답은 5번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난다 입니다. 보기 2번, 3번, 4번이 아닌 건 다 아실 거고요. 보기 1번 동공이 축소될까 동공이 확대될까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임종이 다가오면 몸의 기능이 거의 멈추게 되잖아요. 눈에 힘도 빠지고 초점도 흐려지고 눈이 이렇게 풀리면서 검은 동자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에서 의식이 없는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오면 의료진이 눈동자를 확인하잖아요. 그거 보셨죠? 이것도 거의 같은 이유인데요. 빛을 비추었을 때에 동공이 수축을 하면 뇌 기능이 아직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해되셨죠? 자, 정리 들어갑니다. 임종이 임박하면 초점이 흐려지고 동공이 확대됩니다.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안위를 위해 기저귀를 제거해 준다. 2. 체온 유지를 위해 전기 담요를 사용한다. 3. 음식이나 수분 섭취를 강요하지 않는다. 4. 대상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다. 5. 숨쉬는 것을 돕기 위해 상체를 낮춰준다. 정답은 3번 음식이나 수분 섭취를 강요하지 않는다 입니다. 보기 1번 점차 근력이 떨어져서 실변이나 실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저귀 착용하는 것이 좋고요. 보기 2번 임종이 임박하면 체온이 떨어지죠. 담요를 덮어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전기기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기 5번 숨쉬는 것을 돕기 위해서는 상체를 높여줘야겠죠.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에 작성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 이용계획 2. 대상자의 욕구평가 3. 인수인계 업무 내용 4.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시간 5. 사례회의 검토 내용 및 결과 정답은 4번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시간입니다. 제공 기록지, 내가 대상자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는지를 기록하는 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 업무 보고의 기본 원칙은 1. 일주일 단위로 핵심 내용을 보고한다. 2.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간결하게 보고한다. 3. 추가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보고를 생략한다. 4. 요양보호사가 느낀 점을 요약하여 전달한다. 5. 응급 상황 시 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후 보고한다. 정답은 2번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간결하게 보고한다 입니다. 보기 5번 응급 상황 시에는 신속하게 보고해야 되겠죠. 요양보호사가 업무 내용을 기록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1. 예산의 효율적 배분 2. 대상자의 사생활 파악 3. 가족과의 의사소통 제한 4. 관련 전문가에게 정보 제공 5.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 회피 정답은 4번 관련 전문가에게 정보 제공입니다. 요양보호 업무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시설장 등 관련 전문가와의 그런 협력이 중요하잖아요. 요양보호사가 기록한 업무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들이 서비스 내용이나 방법을 점검할 수가 있겠죠. 보기 5번 기록한 내용이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기록하는 건 아니겠지요.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노인 인식 개선 교육 2. 경제적 자립생활 지원
3. 장기요양 인정 신청 유도. 4. 노인 프로그램 인증 및 평가. 5. 대상자의 신체 기능 유지 및 증진. 정답은 5번 대상자의 신체 기능 유지 및 증진입니다. 요양보호 업무, 즉 요양보호사는 어떤 일을 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가족 형태는 노인 부모가 인근 아파트에 따로 거주하고 있는 성인 자녀로부터 필요할 때 돌봄을 받고 있다. 1. 핵가족, 2. 조손가족, 3. 다문화 가족, 4. 한부모 가족, 5. 수정 확대 가족. 정답은 5번 수정 확대 가족입니다. 시험에서 가족 형태 문제가 나오면 거의 99% 정답이 수정 확대 가족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유형은 간식을 포함한 식사 돕기,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태우기. 1. 정서 지원 서비스. 2.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 3.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4.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5.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 정답은 2번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시험에는 신체활동과 일상생활 지원이 가장 많이 출제됩니다. 신체활동은 말 그대로 신체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거예요. 세면 도움, 구강 관리하는 것, 식사 도움하는 것, 그 다음에 화장실 이용하는 것 돕는 것 이런 게 해당되고요. 일상생활은 헷갈리기 쉬운데 밥, 청소, 빨래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약물 복용과 관련된 노인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약물의 효과가 즉시 나타난다. 2. 위산 분비의 변화로 약물 흡수가 빠르다. 3. 여러 가지 만성 질병으로 많은 약물을 복용한다. 4. 약물이 순환 혈류 내에 남지 않고 빠르게 배출된다. 5.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증상을 견디려는 성향이 강하다. 정답은 3번 여러 가지 만성 질병으로 많은 약물을 복용한다입니다. 보기 4번 우리 어르신들이 약물은 많이 복용을 하는데 이 약물이 순환되어지는 능력이나 배출되어지는 능력은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약물 성분이 신체 내에 오래 남아있게 되어지고 또 나아가서는 중독 상태에 빠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보기 5번 우리 어르신들은 약물을 통해서 질병을 치료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해집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복지의 원칙은 노인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노인은 개인의 선호와 변화된 능력에 따라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1. 참여의 원칙. 2. 독립의 원칙. 3. 통합성의 원칙. 4. 평생교육의 원칙. 5. 자아실현의 원칙. 정답은 2번 독립의 원칙입니다.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은 시설에 들어가서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역할은 대상자가 성희롱을 당했을 때 기관장에게 보고함, 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했을 때 경찰서에 신고함. 1. 촉진자. 2. 옹호자. 3. 교육자. 4. 동기 유발자. 5. 숙련된 수발자. 정답은 2번 옹호자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대상자의 편에서 지켜주는 거니까 옹호자의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희롱의 유형과 행위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언어적 성희롱, 신체 일부를 밀착함. 2. 육체적 성희롱, 성과 관련된 농담을 함. 3. 육체적 성희롱, 음란한 사진을 보여줌. 4. 시각적 성희롱, 외모에 관한 성적인 비유를 함. 5. 시각적 성희롱, 성과 관련된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함. 정답은 5번 시각적 성희롱, 성과 관련된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함입니다.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거니까 시각적 성희롱이죠.
보기 1번 신체 일부를 밀착한다. 몸 가까이 이렇게 밀착하는 거니까 육체적 성희롱이고요. 보기 2번 성과 관련된 농담을 한다. 말로 하니까 언어적 성희롱. 보기 3번 음란한 사진을 보여주는 것 시각적 성희롱이겠죠. 보기 4번 외모에 관한 성적인 비유를 한다. 말로 비유하는 거니까 언어적 성희롱이 되겠습니다. 학대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사례 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은 1. 대한법률구조공단 2. 국민권익위원회 3.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4. 국민건강보험공단 5. 노인보호 전문기관. 정답은 5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입니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필요한 경우 요양보호사가 판단하여 서비스를 변경한다. 2. 대상자의 성향보다 시설의 규칙을 우선한다. 3.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한다. 4. 대상자와 의견이 충돌하면 보호자가 해결하도록 한다. 5. 치매 대상자의 돌발 상황은 동료 요양보호사와 의논하여 해결한다. 정답은 3번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한다 입니다. 요양보호사 공부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가장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영상이 요점 정리 영상입니다. 저도 강추하는 영상인데요. 아래로 또르륵 내려가서 댓글 보시면 요점 정리 영상 링크 걸어 둘 테니까 그것도 공부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